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김수지 작사 작곡의 사랑 말놀이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그림책방에서는 매주 신간 그림책을 모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림책의 재미와 감동을 모아 꾹 눌러 담았으니 어서어서 놀러오세요. 오늘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혹시 초콜릿 선물 많이 하셨나요? 사실 저는 요즘 발렌타인데이니 화이트데이니 잘 챙기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집에서 초콜릿을 만들다 보니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떠올리며 정성껏 초콜릿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초콜릿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예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재료를 사서 만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달아서 저도 아이도 한 개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꼭 주위 사람들과 한 개씩 나누어 먹어야겠습니다. 굳이 초콜릿이 아니더라도 오늘만큼은 소중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곡 듣고 오실게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노래와 작사, 작곡의 짝꿍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신간 그림책은 꽃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마음이 담긴 그림책입니다. 2025년 1월 보림에서 출간된 김동성 작가님의 꽃에 미친 김군입니다. 사실 저는 어린이 그림책 제목에 미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최근 연남동에 있는 사춘기라는 책방을 방문했다가
이 책의 실물을 보고 제가 홀딱 반해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꽤 큰 판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목과 작가 이름 등의 글자는 굉장히 작게 배치하고 분홍빛 바탕에 분홍빛 모란꽃을 전면에 아주 크게 배치하여서 책이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표지의 앞뒤를 펼쳐서 보면 풍성한 모란 꽃송이에서 당장이라도 진한 모란꽃 향기가 풍겨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이 표지의 오른쪽 위에는 자그마하게 하얀 한복을 입은 한 선비님이 그려져 있는데요. 꽃과 선비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 듯한 조합인데 이상하게 이 표지에서는 묘하게 어우러져 보입니다. 이 그림책 꽃에 미친 김구는요. 그림책 엄마 마중을 쓰셨던 김동성 작가님의 첫 번째 창작 그림책입니다. 김동성 작가님은 부산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동양화를 공부하셨습니다. 동양화의 전통에 현대적 감수성을 더한 그림으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시죠. 빼어난 연출과 서정미가 돋보이는 그림책 엄마 마중으로 백상 출판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요. 또 다양한 동화책의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책과 논이는 집, 메아리, 그 5월의 딸기 등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엄마 마중 같은 경우에는 이태준 소설가의 글에다가 이제 김동선 작가님의 나름의 해석이 더해진 그림이 올라간 그런 그림책인데요. 이태준 작가님의 글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이 이야기가 슬프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김동선 작가님께서 그림으로 재해석한 엄마 마중은 마지막에 그려진 한 장면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그림책에 그려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그려져 있거든요. 아직 이 그림책을 안 보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이 엄마 마중이라고 하는 그림책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태준 작가의 엄마 마중이라고 하는 글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림책으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한국적인 느낌을 잘 살려서 그림을 그리시는 이 김동성 작가님이 아직 한 번도 창작 그림책을 내신 적이 없다라는 게 저는 이번에 알아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작가님인데 어째서 한 번도 창작 그림책을 안 내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아무튼 드디어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그림책에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이 김동선 작가님의 첫 번째 창작 그림책 꽃에 미친 김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김동선 작가님이 꽃 그림 그리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으신다고 해요. 뭔가 이렇게 그리셨을 때 본인 마음에 확 들게끔 그리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셨었나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손으로 그리시던 것을 디지털로 옮겨가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실수나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찬 그림책을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매 페이지마다 각종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등장하는데요. 얼마나 이 꽃들이 섬세하냐면요. 제가 꽃 이름을 몰라서 그 그림책에 있는 꽃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뭐든지 다 아는 넷땡땡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꽃 이름을 바로바로 찾아줍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그리셨는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꽃에 미친 김구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꽃이 한가득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김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실제 있는 사람 이야기인가?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서점에서 이 책을 사기로 하면서 그 서점에 계시는 책방지기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혹시 실존 인물 이야기냐고. 그랬더니 실존하신 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니까 책 가장 뒤편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요. 꽃에 미친 김군 김덕형. 김덕형은 조선 후기에 실존했던 화가로 꽃과 식물을 그리는데 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박재가는 김덕형의 책 백화보의 서문인 백화보서에서 김덕형을 김군이라 부르며 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점에서 막 서서 보다 보니까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제가 그 조선시대의 실학자 박제가 우리 6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쵸? 이 박제가가 김덕형의 화집 백화보에 써준 서문의 일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읽어드려 봐 볼게요. 사람이 벽이 없으면 여기서 벽이라는 건 마니아적인 기질, 뭔가 이렇게 막 빠져드는 그런 기질을 이제 한자로 벽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벽이 없으면 버림받은 사람이다. 고독한 세계에 정신을 갖추고 전문적 기회를 익히는 자는 오직 벽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바야흐로 김군은 화원으로 달려가 눈으로 꽃을 주시하며 하루 종일 눈을 깜짝이지 않는다. 그 아래서 자리를 깔고 누워 꼼짝도 하지 않는다. 손님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다. 그런 김군을 보고 미친놈 아니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가 한둘이 아니다. 김군은 만물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 김군의 기회는 천고의 누구와 비교해도 훌륭하다. 그는 꽃의 역사에 공헌한 공신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며 향기의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는 위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굉장히 꽃을 잘 그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꽃에 대해서는 정말 김덕형이라고 인정을 했던 그런 화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 김덕형이 그렸던 그림이나 심지어 지금 이 박제가가 남겨줬던 그 백화보서가 남아있는 그 백화보 역시도 아직 이미 다 유실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이 김덕형의 얼굴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균화 아집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는 당시 18세기에 천재 화가들이 모조리 등장하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우선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김홍도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김홍도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강세황이라는 화가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또 심사정이라는 화가는 당시에 화훼, 이제 꽃그림이나 초충, 풀이랑 그 벌레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심사정이라는 화가도 그려져 있고요. 이 심사정과 거의 뭐라고 그러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최북이라는 화가가 또 산수화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거의 한 40, 50 정도 되는 이제 그 연령대에서 그려져 있고, 김홍도가 그때 당시에 아마 20살이 아직 안 됐던 그런 앳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쟁쟁한 천재 화가들 사이에 아주 조그만 상투도 틀지 않은 꼬꼬마가 한 명 끼어 있거든요.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이렇게 개구지고 귀엽게 그려져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김덕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미 천재 화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한 천재성을 지닌 그런 화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무언가에 미쳐 있다라는 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그 이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이 꽃그림에 있어서 어떤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볼 이 꽃에 미친 김군에서는요, 이 김덕형이 얼마나 꽃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는지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사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너무너무 충분한 거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꽃에 미친 김군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페이지마다 꽃이 한가득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서 이 책은 꼭 그림책으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그림을 감상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누드 제본으로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확실히 보림 출판사가 이런 것에 굉장히 섬세하게 참 만듦새 좋게 만드는 출판사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는데요. 누드 제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쫙 펼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말려 들어가서 안에 그림이 뭐야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쫙쫙 펼쳐진 그림을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담장에 핀 나팔꽃을 보고 꽃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김덕형. 과연 그는 어떤 마음으로 꽃을 사랑했고 어떤 마음으로 꽃을 그렸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꽃에 미친 김군, 김동성, 보림 출판사. 어느 날 아침 소담하게 핀 민들레꽃을 신기하게 보던 한 아이가 있었다. 이리저리 꽃놀이를 하던 아이는 문득 고개를 들어 담장 위에 나팔꽃이 저절로 열리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가 처음 꽃의 세계에 빠져든 순간이었다. 꽃에 흠뻑 빠진 아이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도 늘 꽃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를 사람들은 그저 김군이라 불렀다. 김군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꽃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밤사이 안부를 살피는 것이었다. 낮에는 틈만 나면 화분 앞에 오두카니 앉아 있었고 밤 늦도록 꽃책을 읽다 까무룩 잠들기도 했다. 김군은 하루도 빠짐없이 꽃책을 읽고 꽃 그림을 보고 꽃시를 읊고 꽃차를 마셨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이름도 청화, 백화라고 지었다. 쉬는 날이면 아예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하루 종일 꽃만 바라보거나 꽃 피는 모습을 놓치기 싫어 손님이 찾아와도 금세 자리를 뜨기 일쑤였다. 꽃에 빠져 있을 때 김군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다. 많은 사람이 이런 김군을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거리로 삼았다.
하지만 누가 그를 탓할 수 있을까? 다만 세상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는 참다운 의미를 알지 못할 뿐이었다. 진달래꽃 피어나는 봄이 오면 꽃에 대한 김군의 설렘도 기지개를 켰고, 싱그러운 여름을 머금은 초록 꽃 덕에 김군의 마음 또한 풍성해졌다. 가을 국화의 은은한 향기는 김군의 섬세함이 되었고, 겨울 매화의 고고한 자태는 봄을 기다리는 김군의 간절한 바람이 되었다. 자연을 스승 삼고 꽃을 벗삼으니 꽃에 관해서는 그를 넘을 자가 없을 만큼 그 세계가 넓고도 깊다. 두 눈으로 꽃을 그리고 마음으로 잎을 그리니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이 눈부시게 빛난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꽃의 아름다움만은 변치 않으리. 언제까지고 꽃과 함께라면 미친 사람이라 불려도 좋으리라. 어떠셨나요? 제가 책을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꼭 이 그림책은 실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책이고요. 또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꽃들, 그리고 우리나라 느낌으로 그려진, 우리 동양화의 화풍으로 그려진 꽃들의 그 모습들을 같이 감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꽃 잘 키우시나요? 저는 진짜 꽃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한 번도 집에서 꽃 화분을 제대로 키워서 피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보살피고 아침 저녁으로 살피는 그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무언가에 미쳐서 거기에 푹 빠져서 정말 내가 그것을 할 때만큼은 어떤 스트레스도 없이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마음이 너무 그립고 또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계신가요? 저도 올해는 무언가에 미쳐봐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류영선 작사 작곡의 모두 다 꽃이야입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 그림책으로는 꽃에 푹 빠진 남자 김덕형에 관련된 이야기 꽃에 미친 김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간 그림책은요. 2025년 1월 작은 코 도마뱀에서 출간된 두 팔 활짝 벌리고 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안토니오 루비오라는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요. 마리아 히론이라는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문주선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신 그림책입니다. 여기에서 안토니오 루비오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분은 스페인에서 태어나셨고요. 학교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시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신 마리아 히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과 이탈리아 볼로냐 예술 아카데미, 또 스페인 세비야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2010년에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이 기획한 잔니 로다리 전시에 선정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시작하셨고 2017년에는 카탈로니아 문화 전시의 참여 작가로 선정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40년 동안이나 일을 하신 그런 작가님께서 쓰신 글이라 그런지 저는 이 그림책을 딱 처음 보자마자 새학기 되기 전에 혹은 새학기를 맞은 아이들에게 꼭 읽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길쭉한 판형을 가진 그림책인데요. 표지에는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그려져 있고요. 이 나무에는 다양한 피부색, 머리 색깔, 또 얼핏 보면 성격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런 다양한 성격과 성별을 가진 아이들이 나뭇가지에 제각각 매달려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두 팔 활짝 벌리고 라는 표지가 그려져 있고요. 이 표지의 제목이 굉장히 좀 이중적인 의미로 와닿았었는데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혹은 안아줄 때 두 팔을 활짝 벌리잖아요. 그런 뭔가 환영의 의미를 가진 그런 말같이도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두 팔을 활짝 벌린다는 것, 무엇이든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책 뒷면지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저 이 그림책 보고 이 마리아 히론 작가님의 그림에 좀 반했어요. 색연필 같은 걸로 그리신 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이 아이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굉장히 잘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실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봤을 때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 아이들의 특유의 반짝반짝함이 그림을 뚫고 저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두 팔 활짝 벌리고는요, 다양한 아이들, 교실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림책을 그냥 얼핏 보면은 그래 외국은 정말 피부색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만날 수 있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아이들만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은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진 서로 다른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이 아이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이 그림책은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 그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다름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른보다 편견이나 선입견이 훨씬 적어서인 것은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은 결국 어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아이들을 한 교실에다가 넣어 놓는다면 그 아이가 피부색이 어떻든 어떤 말을 하든 아마 아이들은 놀이로 금방 친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두 팔 활짝 벌리고 이 책은 제가 끝까지 한번 다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끝에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이 책은 꼭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두 팔 활짝 벌리고 안토니오 루비오 글, 마리아 히론 그림, 문주선 옮김, 작은 코 도마뱀. 우리 학교에는 수백 년을 살아온 떡갈나무 한 그루가 있어. 우리 학교에는 찰랑이는 생머리, 고불대는 고수머리, 피어나는 구름머리, 일렁이는 밀반머리, 솟구치는 분수머리, 쏟아지는 폭포머리가 다니지. 우리 학교에는 촉촉한 진흙빛 피부, 떠오르는 무지갯빛 피부, 바람과 비, 그리고 박하나무 빛깔 피부도 보여. 우리는 한밤의 말, 고요한 말, 속삭이는 말, 외치는 말, 읊조리는 말, 비밀스러운 말, 기도의 말, 달의 말, 노래의 말을 듣지. 우리는 행성과 별의 이름, 구름과 강과 산의 이름, 파인애플의 이름, 빛과 새의 이름을 불러. 디팔리라고 부르면 나는 인도 사람이 돼. 모하메드라고 부르면 나는 모로코 사람이 되지. 이달리라고 부르면 나는 콜롬비아 사람이 되고, 스테파노스키라고 부르면 나는 폴란드 사람이 돼. 아만다라고 부르면 나는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라돌레스쿠라고 부르면 나는 루마니아 사람이 된단다. 스베타라고 부르면 나는 불가리아 사람이 되고, 호세 바스케스라고 부르면 나는 로마니 사람이 돼. 엘레나라고 부르면 나는 포르투갈 사람이 되고, 파코 페레스라고 부르면 나는 스페인 사람이 되지. 어떤 이름은 무척 낯설어서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나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 입술이 말하는 소리를 읽고 또 읽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제비들이 희망을 수놓는 하늘 위를 함께 날아갈 거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갈매기와 돌고래가 뛰노는 바다를 함께 저어갈 거야. 걱정 마, 걱정 마. 이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친구들의 자리가 있어. 언어가 다르고 믿음이 달라도 상관없어. 우리 학교에는 거친 바다를 건너온 친구들도 있고 험한 산을 넘어온 친구들도 있어. 맞닿은 들판을 지나온 친구들도 있고 같은 골목을 누비는 친구들도 있지. 우리 학교에는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어. 어떠신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책이란 생각 안 드시나요? 특히 이 그림책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들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한 명씩 한 명씩 초상화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초상화라고 하기보다는 스냅컷이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 확대되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으로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나와 다르면 자꾸 밀어내게 될까요? 나와 외모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결국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싸움과 전쟁, 그 모든 비극의 아래에는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굉장히 배타적인 감정이 깔려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은 아무런 편견과 선입견 없이 서로를 이렇게나 쉽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데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요. 여기에는 항상 너를 위한 자리가 있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꼭 새학기에 아이들과 함께 읽어야겠어요.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친구들, 설령 친한 친구와 같은 반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만날 새로운 친구들에게 너가 있을 자리를 서로에게 마련해 준다면 그 교실은 어디보다,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곡은 정수은 작사, 임수연 작곡의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 듣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하기, 친구 얘기 들어주긴.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심으로 맞장구 치기. 그래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는 네 번째, 하고픈 말 빨리 하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하하하 눈빛 웃음 주고, 그래 마음 깊이 해하고, 맞아 진심으로 나누다 보면 정말 내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가득. 친구가 되는 제일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들어주기. 라랄라라 한 걸음, 라라랄라 두 걸음,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이에요. 첫 번째로 인사하기, 친구 얘기 들어주긴.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심으로 맞장구 치기. 그래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는 네 번째, 하고픈 말 빨리 하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하하하 눈빛 웃음 주고, 그래 마음 깊이 해하고, 맞아 진심으로 나누다 보면 정말 내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가득. 친구가 되는 제일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들어주기. 라랄라라 한 걸음, 라라랄라 두 걸음,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이에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앞서 두 권의 신간 그림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권은 김동성 작가님의 꽃에 미친 김군,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안토니오 루비오 글, 마리아 히론 그림의 두 팔 활짝 벌리고 였습니다.
무언가에 푹 빠져보고 싶다면 꽃에 미친 김구늘, 새로운 신학기 혹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두 팔 활짝 벌리고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그림책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림책들 중에 가장 작은 크기를 자랑하고요. 또 가장 귀여움을 대표합니다. 네, 바로 2024년 12월 달달북스에서 출간된 완두콩은 괜찮지만 컵케이크는 안 돼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마리아 라모스 작가님이 쓰셨고요. 우리말로는 고영환 번역가님께서 옮기셨어요. 이 마리아 라모스 작가님은요, 스페인에서 자라신 분이신데요. 마드리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과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 크리스피스를 만들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업을 좋아해 만화와 그림책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한국에 출간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풍선껌 아이, 세계의 빛, 왕 없는 왕국, 안녕 나는 너야 등등이 있는데요. 이 마리아 라모스 작가님 그림책이 대체로 그림체가 굉장히 단순하면서 색감이 선명해서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제가 보자마자 이 책 너무 갖고 싶다 이러면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라모스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쓰신 그림책이라고 해요. 이 작가님이 자신을 스페인 카세레스에서 태어나 양과 소와 말과 함께 치즈와 올리브 오일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다라고 소개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냇가에서 수영하며 보이는 것들을 그리거나 버섯 채집을 좋아하는 작가는 자연의 작은 것들을 마음 깊이 담아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 어떤 경험한 일이었냐면 작가님이 친구들과 함께 시골 할머니 댁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갑자기 집으로 박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우선은 끼악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집 안으로 들어온 박쥐가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에 부딪히며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고 해요. 왜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교실이나 이런 데에 새가 들어와서 바로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도 이 박쥐도 집 안이라는 곳은 창문 밖에는 나갈 곳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대기 같은 걸로 박쥐를 막 쫓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작가님과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박쥐한테 집을 내어주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박쥐가 집 밖으로 나갈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박쥐만 집에 둔 채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문제는 나온 후에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버려서 작가님과 친구들은 집 밖에서 자야만 했다고 해요. 별 보면서요. 근데 이 작가님은 이 사건을 굉장히 멋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건 덕에 바로 이 완두콩은 괜찮지만 컵케이크는 안 돼라는 그림책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원래 그 원서의 제목은 Bad Bat이라고 해요. 나쁜 박쥐. 사실 나쁜 박쥐였나요? 근데 작가님께서 그림책으로 그리실 정도면은 말씀은 Bad Bat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Bad Bat이 아니라 Good Bat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을 굉장히 남들은 짜증낼 수 있는 일도 재미있게 받아들이면 또 그게 어떤 창작의 시작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책이기도 해요. 자, 이 책은 우선 제목부터가 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완두콩은 괜찮지만 컵케이크는 안 돼. 아이들이 들으면 아니요, 완두콩은 안 괜찮고요. 컵케이크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표지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아주 큰 테이블 같은 게 보이고요. 그 상단에 눈이 아주 커다랗고 속눈썹이 긴 여자아이가 눈만 빼꼼하고 식탁 위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시에는 완두콩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분홍색 동그라미 같은 것도 하나 있고, 아래쪽 하단에 보니까 보라 색깔의 컵케이크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컵케이크 옆에 저는 처음에 얘가 박쥐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핑크색에 뭔가 정말 귀엽고 뭔가 이런 소리를 낼 것 같은 굉장히 귀여운 박쥐가 그려져 있어요. 크기가 거의 컵케이크만한 아주 조그만한 박쥐예요. 하지만 이 표지에는 이 아이와 박쥐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눈만 빼꼼 내밀고 호기심과 두려움, 경계심 이런 거가 막 함축되어 있는 그런 표정으로 박쥐를 살짝 쳐다보고 있거든요. 과연 이 둘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은 괜찮지만 컵케이크는 안 돼. 마리아 라모스 그림책 고영환 옮김 달달 북스. 꼬마 박쥐와 처음 만난 이야기를 해줄게. 깜깜한 밤 꼬마 박쥐는 아침에 먹으려고 잠에서 깼대.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없었대. 콩알 한 쪽도 말이야. 꼬마 박쥐는 아침거리를 찾아 집에 나섰어. 달콤한 냄새. 들어가 볼까? 이건 분명 컵케이크 냄새로군. 거의 다 왔어. 자, 어딨나 볼까? 꼬마 박쥐가 딱 맞췄어. 그날 후식이 컵케이크였거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블루베리 컵케이크. 그런데 완두콩을 다 먹어야 컵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어. 그때 뭔가가 여기저기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와장창 쿵쾅 드르륵 탁투 쿵 윙 웽. 꼬마 박쥐가 컵케이크를 찾아 집안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 소리였지. 웃지마! 웃지 말라고! 가까이 오면 물어버린다! 꼬마 박쥐는 끝내 하나뿐인 내 블루베리 컵케이크를 찾아냈어. 저게 뭐지? 가까이 오지마! 꼬마 박쥐는 식탁 위에 있던 초록 자두를 낼름 먹어치웠어. 그러고는 초록 완두콩을 봤지. 완두콩을 먹겠다고? 좋아, 그건 괜찮아. 하지만 완두콩에서 끝나지 않았지. 자, 이 꼬마 박쥐는 무엇을 더 원했을까요? 과연 내가 싫어하는 완두콩은 나눠줄 수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그것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런 사이였던 이 꼬마 아이와 꼬마 박쥐.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두 팔 활짝 벌리고와 함께 읽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림책이었습니다. 두 팔 활짝 벌리고에서는 교실 안에 서로 다른 친구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완두콩은 괜찮지만 컵케이크는 안 돼에서는 이 서로 다른, 너무도 다른 친구가 어떻게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득 저도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 권의 그림책 모두 바로 이 사랑과 관련된 그림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달달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아이와 함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림책을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책방의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그림책방은요, 앞으로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본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다시 듣기는 금요일 오전 11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팟빵에서 들으실 수가 없게 되는데요. 대신에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을 찾아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유튜브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본방송 챙겨 듣는 게 사실 저도 쉬운 일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시간 되시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추웠다가 또 따뜻했다가 많이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더욱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는 목요일 저녁 7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곡은 정수은 작사, 임수연 작곡의 꽃게 우정이고요. 두 번째 곡은 10cm의 그라데이션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 한 발 한 발 맞춰서 서두르지 않고서 앞서가고 싶은 마음 참고서 살금살금 천천히 급한 마음 버리고 나란히 걷는 마음 곧게 마음 어깨 동무 발 동무 하지 못해도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 가득 따각따각 나란히 따각따각 나란히 지켜주는 멋진 우정 발걸음 한 발 한 발 맞춰서 서두르지 않고서 나란히 걷는 마음 곧게 우정 한 발 한 발 맞춰서 서두르지 않고서 앞서가고 싶은 마음 참고서 살금살금 천천히 급한 마음 버리고 나란히 걷는 마음 곧게 마음 어깨 동무 발 동무 하지 못해도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 가득 따각따각 나란히 따각따각 나란히 지켜주는 멋진 우정 발걸음 한 발 한 발 맞춰서 서두르지 않고서 나란히 걷는 마음 곧게 우정 나란히 걷는 마음 곧게 우정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